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MMT로 가는 퍼즐 완성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MMT로 가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오후 4시 20분에 제가 스크린샷을 따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과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개표는 100%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개표율이 100%가 됐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사실상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50대 50으로 맞춰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50대 50인 상황에서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트 권한을 쥐게 되는데, 부통령은 이제 민주당 쪽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상원도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 웨이브는 이제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루 웨이브가 완성이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하원, 상원, 백악관 모두 민주당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MT 성격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원래 공화당이 상원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무분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서 기존에는 월가에서 블루웨이브가 안 된 것을 호재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블루웨이브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미국은 이제 부자 증세를 포함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서 사회주의 성격의 그 정책들을 이제 마구마구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MMT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과거에 한번 좀 자세히 풀어드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이제 311화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거다라고 분석을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MMT 역시 트럼프 재선 이후에 진행되는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MMT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이게 확 앞당겨진 거잖아요. 지금 거의 한 3, 4년이나 앞당겨진 건데 MMT가 시작이 되는 시점 역시 이제는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MMT는 일단 목표 인플레이션을 이제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제시를 했잖아요. 거기서 대략적으로 제시한 밴드 상단이 2.5%입니다. 인플레이션. 근데 블루웨이브 여파로 인해서 2021년 하반기 예상 인플레이션 상단이 저번에 열렸던 12월 FOMC 당시에서는 1.8%를 예상을 했었어요. 전망치가. 연준에서. 근데 블루웨이브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게 1.8%가 아니라 2%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선거 최종 결과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기대감 역시 2%를 상회할 가능성도 이제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대감 역시 바로 채권금리에 바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이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그리고 보통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기금속 가격에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은 이런 것들은 기금속 가격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기금속 가격 역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것도 방금 스크린샷을 따온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일본 기준이에요. 지금 거의 수개월간 넘지 못했던 그 1%의 벽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조지아주 선거 결과 이게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1%를 넘겨서 이제 빠르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반영은 되긴 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블루 웨이브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블루 웨이브는 오히려 악재,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는 게 호재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월가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부터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미국 시장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금속 가격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기금속 가격은 이제 이날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기금속 가격은 저번 언제죠? 8월 7일. 8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3개월간 조정 장세에 있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대를 만들면서. 그런데 이 추세대를 그동안 넘지 못하다가 1월 4일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갭으로. 갭 돌파를 한 상황인데 그리고 최근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제 선거 결과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게 더 이상 이제 조정으로 갈 가능성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3개월간 진행됐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지만 금과 은 가격도 중장기로 이제는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암호화폐에도 같이 이제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슈를 우리나라 정치권으로 조금만 좀 가져온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권 후보에서 MMT를 좀 추종하려고 하는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뭐 굳이 언급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이 후보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가장 뜨겁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선까지도 연결을 해본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블루웨이브가 거의 확정됐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내년 대선 때 이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미국도 MMT, 우리도 대놓고 MMT를 하지 못하겠지만 MMT는 기축통화국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비슷한 흉내는 낼 수 있을 가능성. 당연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버블 피날레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 블루웨이브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궁금하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교통 정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리고 1월 20일이 되면 최종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그 시점에는 이제 교통 정리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이제 쭉쭉 다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MMT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일단 MMT의 기본은 이겁니다. 전제 조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막 오르지 않는 이상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내도 상관이 없다가 MMT의 기본 골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MMT를 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긴 할 건데 이게 어쨌든 MMT가 어떤 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아니고 정치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그래서 만약에 말을 바꿔서 MMT에 대한 정의를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는 한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내도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기조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건 또 하나의 엄청난 버블을 만드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갈지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MMT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잖아요. 중앙은행이 반대를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 정책 자체도 중앙은행에서 보조를 맞춰줘야 이게 먹히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일단 중앙은행 자체에서는 스탠스가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 고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이게 기본 골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용시장의 지표를 이제 꾸준히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MMT와 이거를 섞는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의 스탠스와 그 민주당의 그 MMT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을 조금 접목을 해본다면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반대로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사태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당연히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MMT를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조금 반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이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왜냐, 고용시장은 이미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됐고 인플레이션도 중앙은행에 제시했던 그 목표 그 상단 범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계속 MMT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쉽게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MMT가 시작이 될 가능성은 높게 본다라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가장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표는 고용지표가 될 가능성, 실업률.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 일단 고용지표보다는 뒤로 조금 빼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